한 분 안 나오셨네요. 날씨가 추워서. 네, 이제 오고 있겠죠, 그죠? 자, 지난번에 총론 한번 해봤죠, 기본. 자,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 확정 시기, 소멸 시기.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여기 보라고, 여기. 자, 모든 세금은 뭐가 충족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고요. 과세 요건은 몇 가지다? 네 가지.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한 장짜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뭐 기억하지 마세요. 뭐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해요. 어서 오세요. 자, 취득세는 언제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하나요? 취득할 때 성립한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성립해요?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소득세가 있죠? 1년. 소득세는 언제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하나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몇 월 며칠? 12월 말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는 아는 한도 내에서 한 장짜리를 2주 동안 그래도 조금은 봤을 거 아니에요. 많은 거를 원하지 않아요. 배운 한도 내에서 자꾸 눈에 익혀야 됩니다. 자, 오늘은 지방세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자, 우리는 몇 가지를 배운다.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취득세. 등기 등록할 때 내는 세금, 등록면허세. 재산을 보유할 때 내는 재산세가 있죠. 그럼 이 취득세는 어떨 때 내는 세금이라고 배웠어요? 소유권 취득하고 등기할 때 내는 세금. 등록면허세는 어떨 때 내는 세금이다?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 소유권이 아닌 것. 등기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많이 들어봤죠? 재산을 보유했을 때는 매년 재산세를 납부한다. 그래서 이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합쳐서 평균적으로 4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재산세는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온다고요. 출제자에 따라 2개 나올 수도 있고 3개 하나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오늘은 취득세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설 잘 지냈습니까? 요즘 뭐 옛날 설 같지가 않아요. 그죠? 저도 며느리와 아들과 손녀가 왔는데 1시에 와서 떡국 먹고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친정 가야 된다고 1시간 반 있다가 바로 갔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음식을 좀 차리는데 요들 잘 먹지도 않아요. 간단히 먹고 친정 간다고 가더라고요. 참 보기가 좋아요. 거기서 저녁 먹고 가라 그러면 며느리 열받아서 다음에 아주 안 와요. 자, 그 다음. 자, 취득세 강의 순서로 들어갑니다.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몇 페이지느냐? 기본서 76페이지. 쫙 펴봐요. 76페이지 취득세 나와 있잖아요. 자, 기본서 76페이지. 페이지 수는 여기 적혀 있어요. 76쪽. 그래서 이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관계를 이 변천사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무슨 세금 냈다? 취득세. 등기할 때는 2010년까지를 끊어야 돼요.
무슨 세금 냈다. 등록세 등기할 때 소유권 이외 전세권 저당권은 10년까지는 무슨 세금 냈어? 등록세. 각종 면허를 취득하면 여러분들이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면허세를 납부했어요. 옛날에 10년까지. 이러다가 따로따로 하다가 자 빼빼로 년도 11년 1월부터는 4가지 세금이 2개로 통합됐습니다. 통합. 그래서 취득세는 보다 11년 1월부터는 합쳐서 2개를 합쳐서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고요? 취득세. 이게 포인트야. 소유권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11년 1월부터는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고요? 취득세 납부. 그럼 우리가 상가를 분양받으면 세율이 몇 프로라고 배웠어요? 1억짜리든 100억짜리든 1000억짜리든 거래금액의 상가는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 4%. 분명히 배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다 까먹고 왔다는 대목이에요. 그럼 10년까지는 어떻게 세금을 부과했을까요? 취득세 2%, 등록세 2% 이렇게 따로따로 부과하다가 취득세는 지날짜에 납부하더라 이거지. 지날짜에 납부하라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그러나 등기는 언제 한다? 팔아먹을 때 하더라. 등기를 안 해.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는 거래금액의 2%밖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등기를 안 하더라도 11년 1월부터는 합쳐서 몇 프로를 납부한다? 4%를 납부하는 걸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의 취득세는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거죠. 등기를 안 하더라도 11년 1월부터는 합쳐서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영수증 챙겨서 등기 접수하게 되겠죠? 11년 1월부터 통합됐다고요. 등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해됐어요? 근데 자 10년까지 2% 납부했어. 등기를 2%는 납부를 안 했어. 그럼 2% 납부했죠? 그럼 11년 1월부터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즉 이게 뭐다?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이렇게. 자 원칙은 뭐다? 자 원칙은 10년까지는 따로따로 납부하다. 11년 1월부터는 합쳐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를 납부한다. 11년 1월부터 빼빼로 년도 단 10년까지 2% 납부하고 2% 납부 안 한 것은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오늘 첫 시간부터 어려워졌어요. 갑자기. 자 일단 10년까지는 따로따로 세금 과세했어요. 그러니까 11년 1월 1일부터는 합쳐서 취득세 납부 등기를 안 하더라도 11년 1월 1일부터는 합쳐서 뭐다? 등록 면허세 납부. 11년 1월 1일부터 단 10년까지 2% 납부하고 등기 안 한 거는 2% 냈죠? 11년 1월부터는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고요? 나머지 2%는 등록면허세. 여기서 2% 결국 4% 내는 꼴이 되죠? 자 그럼 오늘은 뭐를 배운다? 취득세를 배운다. 항상 취득세를 배울 때는 소유권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를 납부한다. 등기 안 됐더라도. 이해되시죠? 참 여기는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니까 느낌이 100% 합격할 것 같은 감이 오네요. 100% 합격해 100%. 개인지도나 마찬가지잖아요. 질문하는 거는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100%야 100%. 자 취득세 특징 등등등 들어가자고요. 자 76페이지
기본서 76페이지. 자, 일단은 여기를 한번 설명을 듣고 기본서로 들어갑니다. 자, 취득세는 소유권을 뭐다? 사실상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하는 세금이라고죠. 자, 우리가 기초에서 신고하는 세금 몇 개? 3개.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 몇 개? 3개. 신고하는 세금, 한 번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매년 내는 세금,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이죠. 항상 세법을 배울 때는 신고하는 세금 3개, 한 번 내는 거, 매년 내는 세금 3개, 6개.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데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하라. 60일. 이거 배웠어요, 앞에서. 자, 그리고 납세지는 어디다? 항상 소재지. 그래서 이 지방세는 뭐다? 물건 따라다닙니다. 그래야 지자체 돈이 되니까. 그래도 물건 소재지 누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많이 돈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니까 권한이 많은 자, 힘센 자, 특광 도세. 분명히 한 장짜리에 정리돼 있어요. 배운 거 지금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지나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져요. 지금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힘센 자가 걷어가는 특광도세, 신고납부, 일반적인 거는 며칠이다? 60일. 그럼 취득세는 물건 소재지, 특광도지사가 걷어가서 뭐다?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뭐다? 보통세 등등등 나오죠? 쭉 이렇게 나와야 읽어보다 보면. 그리고 배운 거 취득세는 뭐다? 물세. 물세가 뭐예요? 여러 개를 취득하더라도 물건별로 개별 과세합니다. 합산하면 1년 걸려. 그래서 왜 물세야? 60일 이내에 걷어야 되니까 오늘 상가를 분양받으면 60일 이내, 다음 달에 상가를 분양받으면 사람을 따지는 게 아니라 물건 보고 취득세를 매겨요. 물세. 그럼 이런 거는 세법에서는 잘 안 물어봐. 어쩌다 한번 어디서 물어볼 수 있다? 학개론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총론 파트. 자, 그리고 10번이 중요하잖아. 사실 실질주의. 이게 뭐다? 등기불문. 등기불문하고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할 때 과세하는 세금이 실질주의, 사실주의예요. 등기불문. 쭉 여러 가지가 있어요. 뒤에서 다 배워요. 뒤에서.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하나가 면세점이다. 자, 면세점이 뭐다?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 취득세에서만 쓰는입니다. 이 공항 가면 면세점이 있죠? 그런 거는 공항의 면세점이에요. 이거는 공항이 아니라 취득세의 면세점이라고요. 이상하다. 공항에서 가면 면세점이 보이던지. 그건 취득세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럼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은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거 12번 출제됐어요. 취득세에서 면세점은 50만 원이다. 50만 원. 이거 어떻게 외워요? 숫자 5이잖아. 5이. 숫자가 5, 2 이하야. 미만하면 틀려. 5 이하. 5위로 세수하자. 세면. 요렇게 숫자 느낌으로. 이거 5위로 세수하자. 세면. 자, 책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76페이지. 취득세의 특징. 자,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자, 포인트가 뭐다?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언제 성립한다? 어쩌고 저쩌고 취득할 때 성립한다. 반복되는 거죠? 자, 납세의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지자체에게 밑줄고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그리고 과세권자는 누구다? 힘센 자, 특광도. 시군구 하면 안 돼요. 그럼 세종시는, 자, 세종시는 무슨 세금의 주인이에요? 소재지.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라고요. 자치시니까. 세종 자치잖아, 자치. 그냥 자치가 들어가면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예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2번. 자, 취득세는 소유권이잖아. 소유권 이전. 유통 과정에서 담세력이다. 유통 과정. 무슨 세다? 유통세야. 유통이 뭐다?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때 내는 세금. 이전받았으니까 유통이란 단어가 들어가.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이전받으면 재산의 증가가 되죠? 재산의 증가는 뭘로 보겠다? 담세력으로 보겠다. 그래서 취득세 부과 근거는 담세력이야. 담세력. 담세력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자,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를 무슨 과정이라 그래? 유통 과정. 유통세. 그럼 이전받으면 재산이 늘어나죠? 재산이 늘어나면 뭘로 보겠다? 세금 부담 능력으로 보겠다. 세금 부담 능력으로 보겠다. 이렇게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응능과세. 그래서 기본서에 담세력 옆에다가 응능과세라고 적어 놓으세요.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 그래서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세금 낼 능력으로 보겠다. 담세력. 이렇게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응능과세. 그럼 수익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은? 수익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을 이익과세라 그래. 그래서 이게 재산세야 또는 소득세. 이런 거는 미래의 수익을 보고 과세한다. 응이익과세. 그러나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능력을 보고 과세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그 자체는 세금 낼 능력으로 보겠다. 취득세. 길 건너 남의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갔을 때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능력으로 보겠다. 그 뜻이에요. 자, 2번. 아까 화살표로 설명했잖아. 자,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은 유통 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쭉 나와 있죠. 자, 빼빼로 년도 2011년부터는 종전의 뭐와 등록세 중 소유권 취득과 등기 등록에 대해서 과세 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였다. 11년부터 옛날의 취득세와 옛날의 등록세를 합쳤다는 뜻이에요. 소유권. 이거 소유권 취득. 옛날의 취득세와 소유권을 등기할 때는 등록세를 납부했죠. 11년 1월 1일부터는 뭘로 통합했다? 취득세로 통합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잖아요. 자, 3번. 취득세는 지방세며 도세, 특광도세, 줄여서 도세라 그래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 구세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실제로는 시군구에서 위임을 받아서 징수를 합니다. 우리가 도청까지 못 간다고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시군구가 취득세를 징수한 다음에 도로 보내준다고요. 광역시 지역에서는 광역시로 보내주고. 그래서 절대로 취득세는 시군구세 하면 안 돼요. 특광도세, 힘센 자. 그리고 4번 취득세는 유통세. 그리고 뭐라고 나와? 행위세. 그래서 왜 행위세야? 취득이란
법률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므로 행위세라 그래요. 절대 보유세 그러면 안 돼요. 취득이란 법률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므로 행위세,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과세하므로 유통세. 그리고 6번 사실주의다. 사실주의가 뭐라 그랬어요? 등기등록 불문하고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한다. 실질로 따져. 그래서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에요. 등기등록 불문 실질로 따진다고요. 이거를 실질주의, 사실주의, 실질주의, 사실주의는 포인트가 뭐다? 등기등록 불문하고 소유권을 실질로 취득하면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포인트가 뭐라고요? 등기등록 불문. 그리고 7번 취득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이므로 신고납부 며칠? 60일. 그럼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안 하면 뭐가 붙어요?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안 하면 뭐가 붙어? 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안 했다. 이행을 안 했죠?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어서 무슨 징수로 전환될까요? 보통징수. 이렇게. 자, 취득세가 100만 원이야.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끝나죠. 근데 무신고했어. 무신고. 이행을 안 했죠. 그럼 무신고 가산세가 20%, 20만 원 붙잖아요. 그럼 취득세가 얼마로 늘어나? 120. 그럼 120만 원을 무슨 징수한다? 보통징수. 항상 가산세가 붙으면 뒤에는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징수. 보통징수가 뭐예요? 고지서로 통보하고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통보징수인데 학자들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게끔 보통징수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못 알아듣게 이제 만들어요, 법을. 이상한 용어 써가면서, 그죠? 그래서 항상 보통징수는 뭐다? 고지서 발급. 그래서 12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오게 되겠죠. 모든 신고납부하는 세금의 납세 절차입니다. 그럼 우리 지난번에 가산세 배웠죠. 자, 무신고하면 몇 프로부터? 20. 적게 신고하면 10. 사기부정 40. 납부지연가산세는 일일 몇 프로? 0.022%. 저 혼자 떠들고 있잖아요, 지금. 다 알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한 장짜리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이제 1인데 이제 2가 나옵니다, 이제.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이거를 이제 업된 프린트가 비포로 나온다고요. 그럼 세법은 한 장으로 시작해서 한 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60점 막히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76페이지 8번. 자, 별 딱 붙여. 면세점. 기본서. 76페이지 면세점. 자,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은 취득세에서만 쓰는 요금입니다. 취득 가액이 얼마? 50만 원이야. 절대 이 숫자가 나오잖아. 좌우를 잘 봐야 돼. 숫자만 보면은 아마추어야. 항상 좌우를 봐야 돼. 50만 원은 뭐다? 취득 세액이 아니라 가액이야. 세액하면 틀려. 자, 그리고 이거는 뭐야? 미만이 아니라 뭐다? 이하. 이렇게 항상 숫자가 나오면 좌우를 확인하자. 숫자만 봐서 아싸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액을 뭘로 고쳐? 출제자는 세액. 그러면 틀린 거라고요. 이하를 뭘로 고쳐? 미만.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왜 50만 원이야? 네. 항상 세법은 숫자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세율이 4%짜리야.
세율이 예를 들어서 4%짜리야. 그럼 50만 원의 4%는 세액이 얼마야? 50만 원의 4%면 세금 액수가 얼마예요? 5사는 20. 2만 원. 2만 원이잖아. 그럼 강원도 땅을 샀다. 그럼 발로 뛰시는 분은 소재지 강원도로 가야죠? 그럼 2만 원 내려고 강원도 가다가 보면은 배보다 배꼽이 퍼. 실익이 없다 이거지. 세무 업무가 번잡하다. 이런 소액은 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액이 숫자로 취득 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 딱 나왔잖아 숫자. 자 세면할 때 오이 갖고 하는 거야. 오이. 자 면세점 쓰. 또는 숫자는 뭐다? 점 빼러 갈 때 왕점 빼는데 얼마 들어가? 50만 원. 진짜야. 왕점 빼는데 50만 원 들어가야. 왕 뿌리까지 뽑아야 돼. 점. 점 빼는데 50만 원. 왕점. 그러니까 숫자는 느낌으로 가세요. 외우려 그러면 못 외운다고요. 그냥 자꾸 듣다 보면 숫자는 자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과목이 파트로 나누면 6개 과목이죠. 그죠? 상반기까지는 뭐다? 1차가 돼야 돼. 특히 민법이. 그래야 하반기에 2차 과목을 뭐다? 포기를 안 합니다. 그냥 막 이 중개사 시험도 전략이 필요해. 전략이. 특히 민법. 학개론도 2가지를 잘하는 사람은 천재야. 네? 천재. 대부분 수강생들은 민법은 모든 법의 기본이 아닙니까?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점수가 나오게 만들자. 그렇다고 나머지 과목을 등한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최선을 다하되 시간 안배를 1차 과목에 해야 하반기에 2차를 포기를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취득의 구분. 자, 77페이지 나왔잖아요. 이게 취득의 개념이에요. 77쪽. 자, 기본서. 자, 77쪽. 자, 기본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취득의 정의. 77.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괴수,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수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자, 일단은 밑줄거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어쩌고 저쩌고.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우리는 취득의 정의라고 얘기한다. 자, 그럼 밑에는 용어 설명이고요. 자, 거기에서 보시면 3번에 별 하나 딱 붙여요. 양괄호 3번에 별 하나 딱 붙이세요. 실질과세. 실질주의라고 그랬어요 아까. 자, 양괄호 3번.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법령에 따라 밑줄거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게 포인트예요.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걸로 보고 해당 물건에 누가 내는 거야?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라고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누구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양수인. 양도인 하면 안 돼요. 양수인. 그리고 밑에 보시면 드디어 취득의 구분 나와 있죠? 자, 원시 취득이 있고 넘겨 쭉 복잡하잖아요. 벌써 뭔 말인지 복잡해. 이거 책이 기본서를 그대로 저 법조문대로 써놓은 책이에요. 자, 그럼 PPT 갖고 좀 정리를 이거야. 결국 이거를 요약해 놓은 거라고요. 나중에 이제 요약집이 나오면 요렇게 딱 찍혀 있어요. 요약집이 나오면요. 자,
취득은 두 가지로 구분한다. 사실상 취득과 취득은 아니지만 의제 취득과 간주 취득으로 구분합니다. 자, 사실상 취득이 뭐다? 등기 등록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하겠다는 뜻이죠. 이건 진짜 취득이야. 근데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거를 무슨 취득이라 그래요? 의제 취득 또는 취득 의제 똑같은 거죠. 또는 간주 취득, 이거는 취득은 아니지만 뭐다? 취득으로 본다. 간주는 본다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책은 쭉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안 보여. 이렇게 구분하고. 자, 그 다음. 자, 사실상 취득은 여기서부터 책이 나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77페이지 원시 취득 나와 있죠? 넘기면 이제 승계 취득이 나와요. 크게 나오잖아. 큰 줄거리를 보라고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봐요. 자, 원시 취득이 뭐야? 없던 거를 내가 최초로 취득하는 거를 원시 취득이라 그래. 없던 거를 내가 최초로 취득하는 거를 원시 취득이다. 그럼 토지 같은 경우는 최초의 취득이 뭐야? 공유수면 매립 간척 바다 등을 메꿔서 땅이 됐죠? 최초의 취득이잖아. 그럼 내 걸로 만들려면 무슨 등기 신청해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돼. 처음이니까. 그럼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납부하라? 취득세 납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영수증 챙겨서 등기 서류에 첨부하겠죠? 자, 두 번째. 자, 건축물은 뭐야? 자, 공법에서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죠. 건축법상 건축은 5개가 있어요. 신축, 재축, 개축, 이전 다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그 중에서 뭐다? 신축과 재축은 최초의 취득으로 들어갑니다. 신축이 뭐다? 땅 위에 처음으로 축조하는 거죠. 그 다음 재축은 뭐야?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없어졌잖아. 그럼 동일 규모로 다시 축조하니까 신재축은 뭐다? 원시 취득에 들어갑니다. 시험은 여기만 나와. 부동산 세법이니까. 자, 세법에서 지방세법에서 부동산은 뭐다?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자, 그 다음 나머지 있잖아. 요거. 자, 선박, 차량, 기기장비, 항공기 4가지는 회사에서 만드는 거잖아. 회사에서 만드는 거죠? 그럼 선박은 회사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거를 뭐라 그래요? 건조라 그래. 배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를 건조. 원시. 그리고 차량, 기기장비, 항공기는 처음으로 만든 거를 제조한다 그래. 차량. 항공기 같은 경우는 뭐다? 조립한다 그러고. 자, 이런 거는 처음으로 만드니까 원시 취득이다. 회사에서 만드는 거 4가지야.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뭐가 나와? 원시 취득은 과세를 안 해. 회사는 과세를 안 해요. 어떨 때 과세할까요? 우리가 승계 취득할 때 과세를 합니다. 자, 회사에서 차량을 만들어서 취득세를 계산하니까 200만 원이야. 그래서 회사는 뭐다?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200만 원을 누가 내는 거야? 우리가 내는 거야. 차량가에게 포함해서 팔아먹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만드는 거는 실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거나
또는 회사에게 200만 원을 뭐다 징수하면 수출하는 경우는 200만 원만큼 경쟁력이 약화되죠. 그래서 회사에서 만든 거는 원시는 과세를 안 한다. 그럼 어떨 때만 과세하겠다는 거야?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를 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광업권, 어업권 이런 거, 양식업권. 이 광업권이 뭐야?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등등등등 있죠. 그럼 이것도 출원, 최초의 취득이야. 출원은 법에 의해서 면제를 해줍니다. 여기는 늦게 오시면 꼭 제 얼굴을 부딪히게 되네요. 그죠? 그렇더라도 늦게라도 나오세요. 하다 보면 실력이 된다고요. 자, 이게 원시입니다. 그럼 시험은 뭐만 나온다? 이것만 여기 법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요즘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부동산이다. 자, 원시 취득은 무슨 등기를 신청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그럼 이건 승계. 승계는 뭐다? 제3자로부터 이전받아서 취득하는 거를 승계 취득이라 그래요. 승계 취득. 그럼 이전받으면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될까요? 내 걸로 만들려면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 납부. 그럼 승계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유상승계 취득. 대가 없이 취득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무상. 항상 이 승계는 꼭 기억해야 돼요. 유상과 무상으로 구분한다는 것. 그럼 대표적으로 매매. 매매는 뭐를 주고 구입하는 거야? 금전이란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거니까 유상에 들어가겠죠? 그럼 교환은 뭐야? 서로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3번 출제되는 게 교환이야. 교환은 서로가 물건 주고 물건 받잖아. 대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교환은 무상하면 큰일 나요. 유상 승계 취득에 들어간다. 3번 출제됐습니다. 자, 공경매도 금전 주고 취득하는 거죠. 시험은 여기까지만 나와. 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경매로 취득했다.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유상 승계 취득이에요. 지금 78쪽 하고 있어요. 그쪽 한 장짜리 받으셨어요? 오늘 처음 나왔어요? 처음? 저번 주에 못 왔구나. 한 장짜리 받았어요? 세법 자료? 항상 결석하시면 지난주에 무슨 프린트를 줬을까? 선생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항상 결성하신 분은 프린트물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도 오늘까지만 이론 정리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이제 OX를 통해서 확인 점검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할 일이 뭐야? 세법 시간에는 10분 정도 일찍 나와서 풀어보는 거야. OX로. 그게 기출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좀 일찍 나와서 풀어보고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 안 나는 게 더 많은데 중요한 거는 50% 확률이에요. 자, 그 다음 무상. 대가 없이 취득하잖아. 그럼 무상은 대표적으로 상속증여잖아. 자, 상속받으면 원칙은 무슨 세금 내야 돼? 상속세. 증여받으면 원칙은 무슨 세?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는 왜 내는 세금일까요?
대가 없이 부모님 등으로부터 불로소득이잖아. 그래서 법에 의해서 상속세 증여세를 냅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상속세 증여세가 아니죠. 그럼 상속받았다 증여받으면 무슨 등기 신청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그럴 때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그래도 고로 뭐다? 취득은 유무상을 불문한 뭐다?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속 증여받으면 상속세 증여세 내는 경우는 납부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뭐를 납부하라고요? 취득세를 납부하라. 여러분들은 상속을 받고 싶어요? 증여를 받고 싶어요? 솔직히. 네? 뭐 받을 게 있어야 받지. 전 90%는 애들 교육시키고 먹고 살다 보니까 90%는 노부장이 안 됐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젊잖아. 젊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 부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남들보다 어떻게 해야 돼? 노력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제반사항이 갖춰졌을 때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 그래야 투자할 거 아니에요? 소액 투자부터 하잖아, 대부분. 그럼 여러분들 쌈짓돈 있잖아, 숨겨놓은 돈. 그럼 대한민국 여성의 평균 종잣돈은 얼마야? 평균 1,000만 원은 모아놨대. 평균 1,000만 원이래. 종잣돈이 20년 정도 결혼 생활하죠? 한 달에 얼마 모아? 5만 원. 또는 한 달에 10만 원 모아. 종잣돈 만들려고. 한 달에 10만 원 모아놓는다. 그럼 1년이면 얼마야? 120. 10년이면 얼마야? 1200이야. 10만 원 너무 많아. 5만 원 모아. 1년이면 얼마야? 60. 10년이면 600. 그럼 20년이면 1200이야. 이렇게 한 분들이 정상적으로 사신 분이야. 실컷 모아놓고 주식에 베팅해서 절반 반토막 나고. 우리 집 사람도 시집 올 때 1,300만 원 갖고 왔어요. 주식 투자해 갖고 6천 됐어. 옛날 일이에요. 내가 그걸로 땅 사놓으라 그랬어. 또는 상가 하나 잡으라 그랬어요. 20년 전이니까. 사람이 1,300이 6천 되니까 눈이 뒤집어진 거야. 그리고 3년 후에 그냥 망했잖아. 아직도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대출 받아서 또 신용대출로 지금도 빚 갚고 있잖아. 우리 집사람 캐샤야. 지금도 그거 갚으려고 나가. 근데 자면은 주식시장이 보인대요. 이렇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기 돈 갖고 자기 하는데 뭐 부부라도 할 말은 없어요. 그죠? 제발 좀 대출 받고 투자하지 말라 그래요. 주식 같은 거는 위험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공부에 충실하자. 일단은 자, 요렇게 해서 상속증여는 무슨 취득이다? 무상승계 취득이다. 이게 뭐다? 사실상 취득이다. 그럼 이 밑에는 뭐다? 밑에는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간주취득이에요.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토지, 지목을 뭐다? 변경했잖아. 땅을 산 게 아니야. 자, 토지 나왔잖아. 원시는 뭐가 원시야? 공유수면 매립 간척은 원시 취득이야. 자, 토지를 매매에 의해서 취득하면 유상승계 취득이야. 토지를 상속에 의해서 취득하면 무상승계 취득이야. 그럼 토지를 어떻게 해서? 지목을 변경한 거야. 땅이 있는 상태에서 변경했다고요. 뭐를? 이렇게 임야를, 땅이 있었잖아. 대지로 변경한 거야. 그럼 가치가 변하죠? 이거는 있는 상태에서 변경한 거라고요. 글씨가. 그럼
임야였을 때는 1억이야. 대지가 되니까 5억이 됐어. 그럼 이거는 뭐다? 토지를 취득한 게 아니라 변경해서 가치가 증가됐죠? 그럼 가액 증가는 얼마다? 4억. 그래서 가액 증가 뒤로 읽으면 증가한 가액은 취득이 아니죠? 취득이 아닌데 재산의 가치가 늘어났으므로 취득으로 본다. 무슨 취득? 간주 취득, 의제 취득,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 회사에서 만드는 거. 이거. 자, 차량 기기 장비 선박. 이거는 취득한 게 아니라 종류를 변경한 겁니다. 종류 변경했다고요. 트럭을 구입해서 트럭을 딱 구입했다. 차량 구입했습니다. 그럼 취득세 납부했죠? 그거를 이제 트럭을 개조하는 거야. 냉동탑을 씌워 이렇게 뒤에다가 얼음 장사하려고. 그럼 냉동탑 씌우려면 돈이 투입돼야죠? 그런 게 종류 변경이야. 차량을 취득은 아니지만 종류 등을 변경해서 포인트는 뭐다? 가액이 증가된 겁니다. 그럼 취득은 아니지만 변경 등을 통해서 가치가 증가됐다. 무슨 취득? 취득으로 본다. 간주 취득. 또는 무슨 취득이라 그래요? 의제 취득. 자, 건축물. 자, 건축물이다. 이것도 취득은 아니야. 취득은 위에 거를 취득이라 그래요. 건축물 원시는 뭐야? 신재축은 원시 취득이야. 그럼 건축물을 뭐다? 매매에서 취득하면 유상이야. 상속에 의해서 취득하면 무상이야. 그럼 건축물을 뭐해서? 개수. 개수했잖아. 취득한 게 아니죠? 개수가 뭐다? 나중에 공법에서 배워. 건축법상 대수성과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는 거를 개수라 그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리모델링.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죠? 그럼 산 게 아니잖아. 그럼 리모델링 하면 뭐가 증가돼? 가액이 증가된다 이거지. 리모델링해서 8천만 원 투입해서 그럼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잖아. 그럼 이거는 취득은 아니지만 가액 증가, 가액 증가,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무슨 취득? 간주 취득. 자,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구분하는 이유가 있어 했잖아. 복잡하게. 대표적인 게 세율이 달라. 원시할 때 세율과 무상승계와 유상승계와 간주취득은 세율이 다르다. 이게 물어보는 거야. 세율이 다르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라고요. 구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취득세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뭐를 취득해서? 주식. 자, 우리가 주식을 취득하면 취득세 납부 안 하잖아요. 근데 무슨 주주가 됐어? 과점주주가 되면은 주식을 취득했지만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간주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기초니까 과점주주의 정의는 비상장이야. 비상장 회사 주식을 몇 프로 초과? 50% 초과 이상이 아니에요. 과반수가 넘어가면 이 회사를 지배하잖아. 한 명 또는 두세 명이 과점주주가 이 회사를 지배하죠. 관리, 처분, 운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세법상 불이익을 주는 게 뭐다? 취득세를 납부하라 이거지. 그래서 주식을 취득했지만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에 이제. 자, 그럼 결론은 뭐다? 자, 취득의 종류는 몇 개야? 세법에서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다? 원시취득. 두 번째는 유상승계 취득. 세 번째는 무상승계 취득. 네 번째는 뭐다? 간주 취득.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뭐다? 과세 요건이 다르다. 과세 요건 중에 세율이 다르다. 그래서 취득의 종류는 몇 가라고요? 4개. 최초의 취득은 원시.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유상.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뭐다? 간주 취득.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뭐가 다르다? 세율이 다르다.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